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양한 아이들 공부 이야기도 해보고 영어도 가르치고 있는 은호아빠입니다. 최근에 제가 고등학교 선택을 앞서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도 되게 발빠르게 촬영을 하고 있고 매일매일 어떤 내용을 전달드리는 게 부모님들의 선택할 때 도움이 될까라고 해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사시는 분들, 일반고 중에서 고를 때 과연 어떤 선택지가 유리하냐,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느냐를 충분히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부모님들이 듣고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라 라는 취지로 제가 매일매일 지금 학교 선택 유불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와, 이런 건 몰랐다, 고민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와 생각이 물론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할 이야기도 부모님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과 아마 거의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너무 반대인데, 충격인데, 진짜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상황이. 그래서 그 의외라고 판단하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 오늘 하나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들이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막 거기 가야 돼! 그럼 머릿속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좋은 학교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지역에서 1번 픽으로 꼽을 그런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일단 학교에서 뭔가 많이 해준대. 입학 설명회 갔더니 우리 학교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우리 학교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갔고 지금 막 종합전형이 유리한 거 아시죠, 어머님들? 우리 학교 오면 세특도 많이 써주고 애들이 활동도 다양하게 해서 다른 학교들보다 저희가 종합에 유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종합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1시간 설명이면 거의 한 50분 이상 떠들 거예요. 무조건 종합전형을 우리 학교에선 최고로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할 거고, 부모님도 그런 설명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어느 학교가 우리 지역에서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잘 보낼까? 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해준다는 학교일수록 상위권 픽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이 많겠죠, 마음속에.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이것도 저 개인 경험과 제 개인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학생들한테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제 개인적으로 최악의 고등학교로 뽑는 학교가 바로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종합전형으로 대학교를 아주 잘 보냅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는 학교 절대로 가지마 라고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다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셔라. 일단 제가 종합전형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그런 학교를 피해라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지방은 종합전형에 절대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종합전형은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 아니야. 일단 종합전형은 우리 전형이 아니라고. 그런데 TV나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이나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의 99.9%의 부모님들이 접하는 내용은 전부 학군지나 특목 자사고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들, 혹은 최상위권 대학교에서 주로 목표를 하는 아이들이 듣는 영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이나 대학들에 대해서는 조언을 잘 안 해. 대부분 아이들한테 조언하는 그런 조언들을 들어보세요. 대부분 서영고 서성한 어떻게 가냐, 이런 조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급의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에게 종합적인 요소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서영고 서성안에 입학할 수 있는 일반고 아이들의 비율은 채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10%의 전국에 있는 90%의 일반고 아이들이 전부 경쟁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야, 우리 학교에서는요, 어머니,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아이가 열심히 세특 채우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서영고 서성한 종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런 사례들도 몇 개 이야기할 거예요. 몇 개, 전부가 아니겠죠. 떨어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위권 대학교의 10%라면 경쟁률이 얼마일까요? 예, 그 10%의 전국에 있는 1,700개 학교에 전교 10등들만 모여도 17,000명이잖아. 17,000명. 걔네들이 그 10%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경쟁률이 과연 얼마겠습니까?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뭘 보고 뽑겠어요? 그 아이의 활동을 보겠습니까? 그것보다 그 학생이 성적을 보겠죠. 예,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주변에서 종합전형으로 대학교를 잘 보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고등학교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내신 따기는 제일 불리하겠죠. 예, 그 학교로 가면 내신은 가장 따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자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학교로 오라.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리 학교로 다 오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단 전교에 30명이잖아. 30명만 어차피 1등급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고등학교야. 진짜 우리 동네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 그 고등학교와 우리 동네에서 공부를 제일 못해 하는 고등학교에 1등급 학생은 어차피 전교에서 30명 뿐이에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교 전교 30명도 1등급. 그리고 공부를 엄청 못하는 고등학교의 전교 30명도 똑같은 1등급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밖으로 벗어나면 이제 2점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엄청나게 좋은 대학교야. 우리 아이가 막 그 상위권 경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가 옆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면 1점대를 맞을 수 있었어요. 1점대를 맞을 수 있는 실력의 아이였어. 전교권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쪽 학교에서 종합전형으로 엄청 뭔가를 잘해준대. 잘해준대. 그래서 그쪽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확 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도 당연히 그쪽으로 갔죠. 근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1점대 초반이 아니라 1점대 중후반으로 밀려버린 거야. 중후반으로 밀렸어. 전교에서 뭐 한 그 30등 안에 들었던 과목도 있지만 밖으로 밀려나서 1점대 중후반을 맞아버렸어. 최종 성적.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옆에 있는 고등학교 갔었다면 충분히 1점대 초반을 맞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두 아이인데 어떤 차이만 있냐면 이 학교에서는 종합전형으로 자신했잖아. 우리 학교는 종합전형으로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라고 자신했잖아요. 그럼 1점대 후반에 있는 이 학생과 1점대 초반에 있는 옆에 고등학교 학생이 만약 종합전형으로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쓴다면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누가 합격 확률이 높겠냐고요. 1점대 초반의 이 학생과 1점대 중후반의 이 학생 중에 아무리 세특으로 별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내신이 높은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심지어 그게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왜? 상위권 대학교에서 바라보기엔 지역에 있는 일반고 중에서 너네 학교가 무슨 갑방고니 뭐니 뭐 그 지역에서 이름난 학교니 뭐니 이 학교는 그 지역에서 제일 약한 고니 그런 걸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그냥 뭉뚱그려서 너희들은 그냥 일반고니까 일반고 중에서 어디 보자 누가 세특이 더 좋은가 보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일반고니까 일반고 중에서 그래도 성적이 좀 높은 아이들을 위주로 뽑는 게 그나마 상위권 대학교의 일반고 종합전형을 뚫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막 활동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도 결국 내신 성적 높은 아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종합전형의 함정이라는 거죠. 가장 큰 함정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전형이 강한 학교에 가지 말라라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런 학교일수록 내신 따기는 불리하고 그렇게 어렵게 종합전형을 챙겨서 내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불리할 거를 충분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전형이 그 내신이 떨어진 것만큼을 회복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만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차라리 그 학생이 다른 학교 가서 내신을 더 높게 맞았다면 그게 훨씬 더 종합전형으로도 유리해요. 그 학교에서 막 엉망진창으로 챙겨줬더라도. 왜냐? 요즘의 종합전형 트렌드 때문에 그런데요. 요즘의 종합전형 트렌드가 수행평가라든지 세특이든지 더 강화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강화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과거 영상에서 다 얘기했던 건데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 아이들이 요즘에 잘 나가는 서울의 학군지 학교나 특목 자사고에서 어떤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다? 수행평가나 세특을 그냥 대략 제출만 해도 만점 주는 게 아주 많아졌다고 했잖아. 제가 최근에 물어본 자사고 학생들도 그냥 참여, 그냥 대충 제출, 그 폼에 맞게 제출만 하면 그냥 다 만점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요즘 그냥 만점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있을 때 더 난리야. 막 우리가 더 잘해야 돼. 막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지역에서 뭘 하든 그닥 신경 쓰지 않아. 너네들이 뭘 해봐야 어차피 일반고 아니야.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뽑겠냐? 그래. 어차피 지역 일반고 아이들이 지원을 했으니까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그냥 뽑자라고 해서 대부분 종합전형으로 입학하는 일반고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교를 뚫어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성적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종합전형에서 막 우리 학교에서 어느 대학 들어갔습니다라고 막 얘기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주로 대학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작년에 종합전형으로 저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연고대 들어갔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냐? 그냥 전교 1, 2등이야. 그 아이들이 그냥 전교 1, 2등이니까 들어간 거지. 무슨 뭐 1점대 중후반인데 서울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전교 어차피 1, 2, 3등 한 아이들의 입결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정말 이것저것 잘 챙겨서 간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전교에서 1, 2, 3등 한 그 내신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교를 뚫어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더 우선한 거지.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 이건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에 더 불리한 요소이긴 한데요. 종합전형이생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결국 모든 커리큘럼, 공부의 모든 커리큘럼을 당연히 뭘 중심으로 짤 수밖에 없겠어요. 종합전형 위주의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걸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사소한 자잘구레한 거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어쩔 수 없이 다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학교에 들어간 목적 자체가 부모님도 알고 학생도 알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안 하는 수없이 많은 활동들을 해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밝혔고 학생들도 그걸 알았고 부모님도 그걸 좋아했으니까 그 학교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다양한 활동들까지 함께 해야 될 상황에 빠지게 돼요. 실제로 저희 주변에 있는 종합평을 자기네가 강조하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일반고가. 그 학교에서는 진짜 학생들이 오직 종합으로만 전교생들이 다 달려가는 거죠. 오직 종합을 위해서 막 활동을 진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많이 시켜요. 2배 이상 많이 해요. 막 다 해. 전교생들이 다 해야 돼. 한 명도 다 해요, 그거를. 그런데 결국 아까 말했듯이 상위권 대학을 뚫거나 인서울이 가능한 학생들은 어차피 내신이 1점대 아이들만 뚫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2점대에는 어차피 못 들어가. 그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든 2점대가 인서울 들어가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전교의 30명만을 위해서 전교에 있는 50명 이상이 그냥 다 같이 그걸 해주고 있는 거야. 다 같이 전교 30명이 인서울 들어가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모두가 다 세특이니 수행평가니 모든 걸 다 함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전교권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학교로 가든 내가 전교 10등 안에 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학생은 그냥 아무 학교나 가도 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학교로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게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교권 학생이 될 가능성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들어가서 당연히 경쟁은 물론 셌지만 1등급을 받았다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학생이 그동안 했던 다양한 종합형 활동들은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어차피 내신이 1점대 초반 못해도 한 1.3까지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규권 학생이니까. 그 학생은 그 내신으로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를 종합전형으로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합전형 6장 써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은. 문제는
내가 다른 학교를 갔으면 1점대 받을 학생이 그 학교를 가서 다양한 활동들까지 해야 돼. 막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점대 초반이나 1.3, 4 정도도 못 받았어. 1점대 중후반 그것도 밀려버렸어. 그럼 그 학생이 과연 그렇게 많은 다양한 학교들을 막 챙겼잖아요. 다른 거 할 시간 없어서 오직 그것만 챙겼는데 과연 그 학생이 그것만으로 종합전형으로 인서울을 뚫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왜? 1점대 후반이면 과거의 기록으로 보면 2점대 학생이잖아요. 혹은 3점대 초반인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 뚫기는 거의 어렵다. 예, 거의 어렵습니다. 비인기 학과를 쓴다면 모를까 거의 돌파하기 어렵죠. 그런데 만약 그 학생이 종합전형을 쓰는 그 학교 말고 그냥 일반고를 갔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일반고야. 종합전형 그닥 신경 안 쓰고 그냥 학교에서는 너가 필수적인 것만 챙겨준 거지. 종합전형 우리 학교는 종합전형만 올인하는 학교가 아니야. 그럼 그 학생은 이제 여유가 좀 있었겠죠. 학업에만 집중하면 돼요. 세특이니 수행평가니 뭐 쉬운 거 줍니다. 야, 너 대충 이렇게 쉬운 거 해. 저희 지역에서도 그냥 종합형이 아주 강하지 않은 일반고 학교는 어떠냐면 그냥 아이들한테 수행평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안 줘요. 이쪽 종합이 강한 학교는 막 2천자, 3천자 막 외우라고 하고 막 발표시키고 막 프레젠테이션 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학교는 그냥 간단하게 그 수행평가 그냥 써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제출한 것도 외우라는 것도 짧게 줍니다. 발표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한 발표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충분히 학업적인 그 공부에 방해가 받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단순한 거 시킵니다. 그리고 점수도 웬만하면 깎지 않아요. 그냥 쉬운 거 주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공부 역량이 좀 된 애들 있잖아요. 공부 역량이 좀 되는 아이들은 어떠냐면 내가 100% 공부 에너지를 다 쏟지 않더라도 1등급이 확보가 됩니다. 아까 그 학생 1점대 중후반으로 밀렸을 그 학생이 만약에 이 학교 갔으면 1점대 받을 수 있을 학생이 정도의 역량이 있는 학생이었다면 이 정도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자기가 풀 파워를 다 내지 않더라도 1등급 확보가 가능해요. 그럼 남는 시간은 있잖아요. 남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혹은 방과 후, 왜냐면 종합이 강한 학교는 방과 후 활동도 해야 되거든요. 주말도 막 뭔가 해야 돼. 그런데 일반적인 학교로 간 아이는 방과 후 활동도 없죠. 거의 주말도 자유로우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이 학생은 수능 최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역량이 뛰어난 아이는 수능 시켜도 잘하거든요. 그게 제 전략이죠. 제가 일반고 중에서도 좀 성적을 쉽게 딸 수 있는 고등학교를 왜 보내냐면 체력적인 에너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요. 체력적, 시간적 에너지가 확보돼요. 왜? 풀 파워를 다 해내지 않더라도 1등급 확보가 쉽거든. 그러면 내신 1등급 일단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세특이나 수행평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신 1등급인 아이는 더 이상 쏟지 마. 왜? 너희들은 지금부터 수능 최저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가 남는 모든 에너지를 수능 최저에다 쏟아붓고 너희들은 교과 전형을 주전략으로 사용할 거야. 왜? 내신이 확보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1등급 대 아이들은 더 이상 내신이 중요하지 않아. 왜? 우린 어차피 상위권 대학을 노릴 거잖아. 근데 상위권 대학의 종합전형으로 일반고는 거의 뚫어낼 수 없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을 뚫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수능 최저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1학년 때부터 아낀 체력과 시간으로 수능 최저를 뚫어낼 거야. 그래서 수능 공부를 주말마다 할 거고 방학 때도 오직 수능 최저를 위한 공부 시간으로 많이 에너지를 충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센 고등학교에 간 아이가 어떤 심정일지 볼게요. 내가 이미 100%를 다 하고 있어. 막 선생님 막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고 막 수행평가 세특 막 미칠 것 같아 막. 그런데 내신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빡빡하죠. 살짝만 밀려나도 내신이 확 밀릴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내가 모든 시간을 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공부에 다 올인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학생은 뭘 할 시간이 없냐면 수능 공부할 시간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가면 왠지 그죠? 분위기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학교로 가면 거기에 종합전형도 잘해준다고 하고 또 꼭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수능도 잘합니다라고 우리 학교는 꼭 수능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종합 전형과 수능이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걸 병행할 수 없어 절대로. 왜? 아이들의 그 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의 활동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주말도 아이들한테 무슨 뭐 그런 학교 간 애들이 일반적인 쉬운 고등학교 간 애들보다 뭐 주말에 뭐 몇 시간이 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빡빡한 내신 경쟁, 그리고 학교에서 시키는 수행평가의 강도도 아주 높죠. 그리고 내신 경쟁이 강하다는 건 뭘 뜻하냐?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학 시험을 봐요. 그런데 좀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경쟁이 심하지 않은 일반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알아. 요 정도 난이도로 수학 문제를 내도 애들이 못 풀 거라는 걸 알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요 정도로만 내도 애들이 충분히 등급평가가 돼. 왜? 1등급 90점을 넘기는 아이가 요 정도 난이도만 탁 내줘도 요 정도 고등학교에서 한 2명밖에 안 나와, 90점이. 그런데 센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들이 좀 충분히 범위도 넓게 잡았고 난이도도 꽤 어렵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한 반에 90점이 막 5명이야. 이러면 선생님이 덜컥 겁이 나거든. 왜? 등급이 안 나와. 아이들이 막 한 문제 틀렸는데 2등급으로 떨어져 버려.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음 시험에서 대폭 난이도를 향상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내가 준비한 과거 기준으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반에서 2-3명은 90점을 넘겼어. 근데 나는 8점대로 바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럼 더 난리가 나는 거야. 시험이 엄청 어려워졌어. 그러면 등급이 밀린 아이들은, 내가 전교권에서 밀린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미친 듯이 더 공부해야 돼. 왜? 시험이 어려워졌잖아.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돌파가 안 되는 거야, 90점이. 그럼 그 학생은 맨날 주말마다 선생님이 내신 공부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돼. 당연히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 수능 언제 공부해? 이미 내신 밀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이 옆에 고등학교로 갔었다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잖아. 왜? 내가 평소 공부하던 시간만으로 충분히 90점 돌파가 가능하거든. 그리고 90점 넘기는 애가 반에서 2명밖에 없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 정도 난이도로 다음 시험 또 내면 되겠다. 그럼 그 정도 난이도로 또 내줘. 그럼 이 학생도 또 90점 맞아. 그럼 이 학생도 감 잡죠. 내 실력이면 충분히 이 학교 90점 나오는구나. 그럼 요 정도 공부만 평소 때 하면 되겠네? 감이 오잖아요. 네 옆에 고등학교 어떻다? 내가 전력을 다했는데 80점으로 밀렸어. 그럼 선생님이 난이도 올렸다는 거잖아요. 범위도 늘어났어. 지난번 영어 지문 50개 줬는데 이번에 80개로 늘어났어. 오 마이 갓. 근데 선생님은 불안해. 80개를 내도 왠지 90점 한 반에 5명 넘길 것 같아. 그건 불안하거든. 그럼 막 이번에 서술형 문제도 막 어렵게 내버려. 근데 옆에 고등학교는 서술형 그냥 단답형이야. 왜? 단답형으로 내줘도 어차피 못 쓸 애들이 널렸어, 반에. 그럼 단답형으로 그냥 내거든요. 근데 옆에는 아니야. 서술형으로 길게 써버려. 너 이거 문법 조건도 줘. 너 이거 투부정사에다가 가정법 써가지고 써. 문장을. 그래서 조건도 까다롭게 걸어. 그러면 그거 쓸 수 있는 애는 반에서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하는 아이지만 그 정도 급은 아니야. 그럼 바로 그 문제 바로 틀릴 거 아니야? 바로 밀려. 그럼 그 다음부터 막 미쳐. 그 난이도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수학도 뭐 당연하겠죠. 수학도 난이도 조절이 극강으로 올라가게 돼요. 왜? 조금만 쉽게 내버리면 애들이 다 맞춰버리거든.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쪽으로 몰렸잖아. 이거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애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분위기가 기가 막히네. 근데 아이의 속마음은 타 들어갑니다. 왜? 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난이도가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도 미친 듯이 공부해서 걔는 90점을 넘겼단 말이야. 나는 못 넘기고 있는데 막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그런 아이의 머릿속에 수능이라는 공부가 자리 잡을 여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센 고등학교는 수능할 여유가 없는 거야. 애들 마음속에. 왜?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할 여유가 없는데 요즘 분위기 어떻죠? 요즘에 그 등급으로 과거에 9등급제에선 등급이 아니던 과목이 전부 상대평가 돼버렸죠. 아이들 고3까지, 예전에는 그래도 고3 때라도 좀 숨 쉴 구멍이 있었거든요. 고3 때 왜냐면 등급 나오는 과목이 한 3과목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애들이 공부의 부담을 확 줄이면서 고3 때는 좀 수능에 그래도 좀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등급제 아이들 어떠냐? 아예 고3 때도 전력을 다해야 돼요. 내신에. 왜? 다 상대평가거든. 고3에 있는 대부분의 선택 과목이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수능 보기 직전까지 아이들이 전력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수능은 준비할 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과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5등급제 우리 아이가 있다. 과거의 기준이 완전 적용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부모님들이 모를 만한 거. 수능 최저가 내신을 교과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거나 인서울 뚫는 게 가장 좋다라는 사실은 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 혹은 다른 영상들도 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 어차피 할 거니까요. 일반고에서 인서울 들어가기 최고의 방법은 교과 전형이에요. 수능 최저를 맞추면 쉽게 들어갈 수 있죠. 그걸 누군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특혜라고 했잖아요. 일반고 특혜죠. 이건 특혜입니다. 그 특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종합전형을 쓰게 되면요. 그런데 이렇게 종합전형 공부만 한 아이가 나중에 6장을 어떻게 쓸 수밖에 없다? 교과 전형 자체를 못 쓰죠. 그런데 요즘에 종합전형 특징은 어떻다?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 걸려있죠.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꼭 알아야만 하는 또 다른 사실. 과거엔 그래 우리 아이가 수학 하나 좀 잘해. 그리고 영어는 기본기가 좀 돼 있다면 그냥 수능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수능 등급이 나왔었어요. 어느 정도는요. 한 3등급까지는 받아낼 수 있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를 탐구로 맞추면 됐어요. 탐구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는 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혹은 문과라면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뭐 생윤이라든지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전력을 다해서 본 그 내신 시험 있잖아요. 그 내신 과목으로 그냥 수능을 보면 됐어.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수능으로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했냐면 주로 내가 내신 때 잘했던 과목 있죠. 어떤 아이가 물리를 잘했어요. 만약에 내가 고2 때 물리 선택했는데 내가 물리에서 내신 1을 맞았어. 그럼 그 내신 1을 맞은 그 공부로 그냥 수능을 풀면 수능이 등급이 그냥 나왔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신을 열심히 공부한 그 자체가 수능 공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들은 수능 최저 맞추기가 좀 쉬웠어. 9등급제에서. 왜? 내신 과목이 수능이었거든. 고2, 고3, 심지어 고3 때 공부한 과목이 내가 괜찮았다. 만약에 생윤을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윤을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 맞았어, 내신. 그럼 그 학생은 그 폼을 그대로 살려서 수능 문제 바로 주잖아요. 그럼 수능도 바로 한 1, 2등급 나와버려. 그만큼 내신의 난이도도 높았기 때문에 수능이 바로 풀렸단 말이에요. 지금 어떠냐? 지금은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보는 수능 과목이 탐구 과목이 어떤 거다? 통합됐잖아요. 그 말은 뭐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싸그리 다 까먹은, 진짜 싹 다 까먹거든요. 고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2년 전에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과목으로 탐구를 쳐야 돼요. 이게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야. 수능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는 학생한테 야, 너 고등학교 1학년 거 또 공부해야 되는데 너 1학년 거 다 까먹었지? 저 다 까먹었어요. 물리를 한 학생도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까먹었어. 예, 그 기억이 안 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과를 전공한 아이들도 통합과학 내용은 다 기억 안 난단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통합과학을 또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다? 요즘 아이들은 고3까지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난 종합전형을 준비했는데 고3 때까지 종합전형 채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럼 그 아이한테 야, 너 통합과학 해야 되는데 너 수능 최저 통합과학으로 맞춰야 돼. 아니 내신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애한테 야, 너 고1 때 통합과학 한 거 좀 지금 공부하면 안 되라고 그 아이한테 들이밀 수 있을까요? 지금 눈앞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그 아이 막 목에까지 차있어. 한 문제만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야, 너 지금 1시간만 시간 내서 통합과학 공부 좀 해볼래라는 게 되겠냐고요. 절대 안 돼. 그런데 제가 말했던 옆에 고등학교 아이, 내가 에너지를 좀 남겼는데도 1등급을 충분히 받았단 말이에요. 1등급을 받았어. 그래서 방학 때도 수능 공부 좀 할 여유가 있었고 주말에도 수능 문제 풀 정도 여유가 있어. 왜? 내가 충분히 내신 1등급을 확보했거든 이미. 그리고 우리 학교 아이들 대충 수준을 내가 파악해서 이 정도 공부하니까 충분히 1이 나오니까 남는 시간을 수능에 쭉 투자를 했어요. 국영수에다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고1 때 까먹은 과목이 이제 슬슬 까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2 때 그래 남는 시간 뭐하냐, 통합과학, 통합사회나 좀 공부해놓자라고 해서
안 까먹은 상태를 유지한 채로 고등학교 2학년을 보내게 됩니다. 중간중간 문제만 슬슬 풀어봐도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만 중간중간에 주말에 한 번씩 풀어보자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의 내용을 완전히 다 까먹지 않은 채로 유지하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입한 어떤 학생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 학생은 마음속으로 이제 슬슬 내신은 이제 거의 1등 확보됐죠. 이제 수능 최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 다행히 뭐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조금씩 해놔서 완전히 까먹은 상태는 아니야. 제로 베이스가 아니야. 그럼 그 학생은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특히 여름방학 같을 때 확 시간 들여서 통합과학, 통합사회 둘 중에 한 과목을 확 잡아버릴 수 있는 거죠. 왜? 제로 베이스가 아니거든.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아는데 고난도 문제 몇 개만 잘 안 참는다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여름방학 때 확 잡아버릴 수가 있는 거지. 영어 수학도 국영수도 수능 어느 정도 평소 때 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평소 모의고사 때도 점수가 계속 나왔어. 6모, 9모, 11월 모의고사 때 고2 때 어느 정도 내가 몸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종합전형이 강한 학교, 고등학교 내신이 강한 학교는 어땠을까요? 그 학생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를 혹은 3월 모의고사를 고2 때 제대로 챙길 수 있었을까요? 그걸 챙길 여력이 없지. 언제 그거 준비하고 있어? 내신이 이미 1등급 중후반으로 밀린 학생에게는 지금 오직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1점대 안으로 들어가냐 그 생각밖에 왜 잠깐 실수하면 2등급으로 밀려버리고 선생님은 계속 수행평가 던져주지. 수행평가도 이번에 무슨 3천자 외우라고 하지. 세트 막 계속 방과 후에도 남으라고 하지. 동아리 활동하라고 하지. 무슨 봉사활동하라고 하지. 할게 한 더미같이 쌓였는데 거기다가 수능을 한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엄마들은 착각하죠. 그 학교 가면 왠지 공부하는 애들도 거기 많이 간다고 하고 거기 왠지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수능도 애들이 잘할 것 같은데 전혀 상상과 다릅니다. 수능도 공부를 해야 돼요.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따로 분리된 과목이란 말이에요. 수능이라는 건 전혀 같은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감각이 달라요.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돼. 그런데 내신에 이미 모든 100%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아이에게 수능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없지.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자사고나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밀려버린 학생에 그냥 아예 내신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냥 아예 빼버려. 그리고 그 학생은 그냥 내신을 중단. 너 더 이상 이제 내신을 중단하고 이제부터 정시 모드로 전환한다. 그럼 학교에서 그 학생한테 정시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는 자사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고 선생님도 그 학생에게는 세특 수행평가 아예 일절 안 시켜. 너는 그냥 완전히 분리한 상태로 넌 정시 준비만 한다 이제부터. 왜냐면 너가 평소 정시를 잘하는 상태로 우리 고등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너가 내신에서 벗어난 애들이 인서울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따로 너희들에게 커리큘럼도 만들어주고 이건 자사고니까 가능하죠. 자사고는 커리큘럼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내에서.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줘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일반고는 어떠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자사고처럼 분리 못 시켜요 학생을. 그리고 커리큘럼을 따로 못 짜줘. 그냥 모두 한 교실에서 수업해야 돼요. 그리고 전교생이 하는 전교 30명을 위한 활동들 있죠? 그 활동 전교생이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려고 왔잖아. 이 학교는 그러려고 온 학교잖아. 종합을 원한다며. 너가 종합을 원하니까 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종합을 엄청 많이 시켜줄게. 하지만 그 종합은 누구한테만 도움된다? 1점대 아이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종합 전형이지만 너희들한테도 다 시켜줄게. 그런데 3점대 아이가 2점대나 1점대 학교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다 열심히 전교생이 다 수행평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3점대 아이가 옆에 있는 고등학교 때 2점대 아이를 밀어버리고 들어갈 수 있냐는 거야. 이론상. 그런 경우가 있냐는 거야. 최근에. 없죠. 실제로 최근에 종합전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이 있거든요. 저는 5등급 체제에서도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고유한 특징이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고 저도 여기서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그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성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확실히 종합 전형을 옆에 있는 학교보다 잘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가 옆에 있는 학교보다 내신이 떨어지더라고 들어갔어야 되잖아. 그 학교를 뚫어냈어야 되잖아. 2점대 학생 9등급제에서 심지어 9등급제에서 2점대 학생이 내신 종합으로 완전히 다 채운 상태로 인서울을 뚫어냈어야 되잖아. 근데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종합전형은 정말 잘 써준다고 자랑하는 학교가 있는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학교 다니는 언니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언니가 중학교 때 전교회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전교회장이기 때문에 내신도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근데 그 고등학교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 빡세! 말 그대로. 그런데 들어가면 종합을 워낙 잘 써준다고 하니까 그 고등학교 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 학교가 소문이 좀 많이 났던 학교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막 온 거야. 그래서 내신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고 결과적으로 9등급제에서 이 언니는 2등급으로 밀려버렸죠. 등급이. 열심히 했지만 2점대로 밀렸는데 다행히 그 학교에서 종합전형을 정말 잘 써준다고 소문이 자자했으니까 이 학생도 기대를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2점대 성적이지만 종합전형을 워낙 그 고등학교에서도 회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 했지 온갖 동아리 활동이다 온갖 활동을 싹 다 바른 채로 온몸에 그냥 완전히 다 바른 채로 인서울을 다 넣었거든요. 딱 한 학교 인서울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학교 딱 하나 합격하고 전부 불합격. 다행히 대학은 들어갔죠. 물론 인서울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학교를 겨우 들어갔는데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건 만약 그 학생이 옆에 있는 훨씬 더 공부 스트레스가 덜한 일반고를 가서 그 학생 역량이라면 분명히 수능 최저를 뚫어냈을 거거든요. 그 정도 역량이 되고도 남는 아이죠. 만약 그 아이에게 내신 1점대와 수능 최저가 있었다면 과연 그 학생은 어느 대학교까지 갔을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항상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종합전형이 강한 고등학교가 아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공부를 제일 빡세게 시킨다.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 몰려간다라고 하는 학교를 우리 아이도 지금 보내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보세요. 거기에 간 우리 아이는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 일단 모든 시간을 내신 그것도 종합에 올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학생은 나중에 6장을 뭘로 밖에 못 쓰겠어요? 종합 6장만 쓸 거 아니에요. 종합 6장에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돼. 내신은 밀렸죠. 내신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종합 하나, 일종의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박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6장에. 근데 만약에 일반고를 갔던 학생이 있다고 할게요. 그 학생은 해보니까 종합전형도 나 나름 챙겼어. 나름 챙겼기 때문에 나 종합전형도 한 2장 쓸래. 혹은 3장 쓸래. 그리고 나 수능 최저 준비했어. 나 교과전형도 3장 쓸래. 그런데 만약에 그 학교를 만약에 내가 다 합격을 했는데도 만약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어.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 수시 때 들어간 6장의 카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나 그냥 정시 준비할래. 왜? 나 수능 공부 계속 최저 준비하느라 다 했는데 수학 한 과목만 좀 부족했거든. 나 수학 공부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준비해 볼래라고 생각한 다양한 플랜을 짤 수 있거든요. 왜? 수능 공부를 계속 병행했기 때문에 그 학생은 다음 해, 그 다음 해까지 확장적으로 다양한 플랜을 짤 수가 있어. 종합전형 되죠? 교과전형 되죠? 수능 정시 되죠? 재수 되죠? 다 돼. 근데 이 학생을 볼게요. 일반고 갔죠? 빡센 종합전형 챙겨준다고 했어요. 내 모든 고등학교 3년의 모든 에너지를 종합에다가 다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에만 쓸 수 있다? 졸업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졸업할 때만 인정받아요. 왜? 졸업할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이라는 건. 왜? 종합전형은 재수할 때 페널티를 아주 세게 받거든요. 재수를 못해.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수시 재수가 불가능해요. 이것도 잘 모르죠, 부모님들이. 교과전형은 재수할 때 그렇게 페널티를 많이 받지 않거든요. 물론 페널티 주는 학교들도 있지만 교과전형으로 아이들이 재수해서 의대나 서울대, 연고대를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과전형은 미처 내가 현역 때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재수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대학교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교과 전형은 재수를 하더라도 페널티를 매우 적게 주기 때문에 거의 주는 학교도 많지 않죠. 근데 종합 전형은 어떠냐?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현역 프리미엄이란 말이에요.
현역에게만 주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은 인원수 제한이 학교마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재수생한테까지 주겠어요? 그 인원수 제한을 몇 명 없는데. 그러니까 현역한테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전력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은 그 3년의 기록은 오직 종합 전형만 쓸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종합 전형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재수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 성적은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종합 전형만 준비하느라 정시 공부도 못했네? 재수가 불가능합니다. 왜? 노베이스거든. 그런 거예요. 예.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많은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저 학교 가면 종합전형 잘 써준다는데 종합전형으로 작년에 대학 잘 갔대, 분위기 좋대, 이 정도만 생각하시지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의 난이도가 어떤지, 부교재를 몇 권이나 사용하는지,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일수록 부교재 활용률이 높겠죠. 그 말은 즉 뭐다? 공부 부담이 더 되는 거잖아요. 부교재까지 더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부교재까지 왕창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따긴 불리하죠. 내신 경쟁이 심하니까요. 수능 공부할 시간 없죠. 종합 전형만 준비했기 때문에 종합 전형만 쓸 수 있죠. 교과 전형 못 쓰죠. 수능 최저가 안 됐으니까요. 수능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신으로 재수 불가능하죠. 혹은 정시 재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공부 잘하는 종합전형을 잘 써주는 학교를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거기 가면 내신 받기 어려워가 아니라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실제로 학교를 아이들이 들어가서 학업을 해보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교, 공부를 못하는 학교, 종합이 강한 학교, 종합이 약한 학교가 아니라 하루의 생활하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고 공부를 완료하는 그 지점이 다 달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시간을 24시간을 가진 아이가 쓸 수 있는 전략이 아주 적어지는 거지. 왠지 종합전형이 강한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역설적으로 종합전형이 가능한 학교에 가는 순간 그 아이는 30% 전체 입시 전형의 30%에 해당하는 종합전형만 쓸 수 있는 아이가 되어버려요. 다른 전략을 아예 못 쓴다니까요. 네, 그냥 전 국민이 전국에 있는 1,700개 있는 고등학생들이 전부 몰려가는 그 종합전형에 우리 아이도 함께 몰려가는 거야. 왜?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준비가 된 학생만 쓸 수 있거든요. 아무나 못 써. 예. 준비된 아이들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경쟁률은 종합 전형이 경쟁이 높을까요?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종합 전형이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왜?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높더라고 최저를 못 맞추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거든. 다 허수야. 만약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10명 뽑는데 100명이 지원했다고 해봐요. 근데 절반이 못 맞춰서 수능 최저를. 그럼 100명이 아니라 50명이 지원하게 되는 거죠. 50대에 5대1 경쟁률로 바뀌는 거야. 수능 최저가 좋은 게 그런 거죠. 최저를 못 맞추면 다 날아가는 거야. 실질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합전형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모든 학생이 다 몰려가. 그럼 당연히 대학교 입장에서 뭘 볼 수밖에 없다? 성적을 안 볼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런 학교일수록 성적 따기엔 불리하잖아. 이 아이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 있잖아요. 내가 저 학교 가도 전교 10등 안에는 너끈히 들 수 있다면 가라는 거예요. 그 학생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 가도 됩니다. 예, 그냥 저는 그래도 좀 쉬운 고등학교 가서 수능 최저까지 준비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 본인이 굳이 거기 가고 싶다? 그럼 안 말려. 왜? 전교생이 널 위해서 도와줄 거거든. 전교생이 너를 위해서 종합전형을 도와줄 거야. 너의 종합전형을. 너가 종합전형 카드를 쓸 때 전교생이 힘을 합쳐서 널 도와줄 거니까 괜찮아.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도. 예,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그 학교 가서 전교 30등 밖으로 밀렸다? 그럼 내가 도와줄 입장이 되는 거야.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 너가 나를 밟고 대학을 잘 가렴. 왜 가냐고. 그런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저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 나만 해서 좀 외로웠는데 요즘엔 저 말고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는 저만 하고 있긴 하죠. 예. 아주 디테일하잖아요. 제가 사례 다 들어가면서. 예,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고민까지는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안 해보죠. 왜냐? 제가 부모님 상담, 제가 이런 영상을 왜 자꾸 찍냐면요. 이런 이야기 제가 똑같이 부모님들 상담할 때 하거든요.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해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다가 제가 평소 부모님들한테 전화로 했던 이야기는 제가 그 시간 동안 한 명에게밖에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남기면 지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일반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1대1 상담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죠. 꼭 거기 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판단하면 후회는 없어. 왜? 다 알고 판단했잖아요. 그럼 후회는 없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럴 줄 몰랐지. 야 저기 고등학교 가면 내신 쉽게 따고 쉽게 딴 애가 더 유리한지 나는 몰랐지. 교과 전형이 심지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난 교과 전형이 있는지 몰랐지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교과 전형이 그렇게 유리한 거였으면 나도 그거 했지.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다 들어보고 나서 그래도 우리 아이는 종합전형으로 6장을 쓰더라도 종합전형이 유리한 학교로 갈게 하면 거기 가면 되는 거죠. 예. 아니에요. 그럼 아니야. 나는 원래 거기 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쉬운 학교 가서 교과 내신을 챙기고 수능도 최저를 맞출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선택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 꽤 많을걸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 예, 현역이 있지 않으시니까. 이건 현역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실시간으로 가르치면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부모님들한테 이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 제가 과거 기록이 아니잖아. 제 과거에 있던 무슨 추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아이들은 실시간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미리미리 전달해 드리면 부모님들께서 판단하는데 충분히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매일매일 이 정보를 선택하기 전에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아마 학교 선택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 충분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입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